본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나무 숲을 간만에 몇 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어저께 이제 저희가 까르띠에 관련해 갖고 까르띠에 관련돼 있는 오픈 임원이 윤석열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까르띠에 지사장 하고 계신 김세라 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김세라 씨는 그 보험 원장이 되는, 그러니까 심평 원장이 된 강준구 씨 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의 보석대회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 인물이에요. 강준구 씨 부인은 까르띠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까르띠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임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리고 그 김세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쪽 그 보석업계 안에는. 그래서 까르띠에가 지금 최근에 이제 청담 매종이라고 최고급 그 브랜드 샵을 냈거든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청담동에 김건희가 일반인들 출입을 막고 쇼핑을 했다. 그때 이제 여기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모르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일산 차병원장은 강준구 현 심평원장이 부인이다. 이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는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대여라든지 아니면 이 구입 과정에 관한 그 부분 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강준구 씨 부인이 어떤 방식으로 둘을 연결시켰을까? 요건 이제 연결 고리에 넣고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병원 대 병원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청담동이고 또 워낙 또 그 성형을 통해 갖고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또 의사들을 알고 있겠어요? 그 인맥으로 요렇게 해서 이게 까르띠에가 그래서 김건희의 최애 브랜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까르띠에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물품들을 수입을 합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시계, 샴페인도 있고요. 안경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병행 수입돼 갖고 따로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소속돼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첩보를 못 듣고 있습니다만, 까르띠에 내부자의 전언에 의하면 그런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제보는 저희나 더 탐사로 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관계가 맞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심상치는 않다. 까르띠에하고 김건희의 관계는. 그리고 강준구 심평원장의 벼락 출세. 왜냐하면 차병원 간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경쟁자들을 쭉 한 4명 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갑자기 낙점이 됐어요. 원래 있는 심평원장이 자기 그 기한을 넘겨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는데 한 번에 바꿔치울 수 있었던 인사 배경에 김건희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더 탐사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칭찬할 건 하고 지적할 건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습이라 그래서 미리 좀 알려드렸잖아요. 일붕사 관련한 내용들하고 일붕 스님의 일대기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일붕 스님이 말하자면 행자 생활 하다가 행자 생활만 10년 넘게 하다가 20년 넘게 하다가 처음으로 가갖고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해갖고 왔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국의 대학을 가서 다시 승적을 딴 거예요. 이게 4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승적에 올랐는데, 순식간에 한 20년 만에 세계적인 조계종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조계종 안에서 출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계종을 버리고 본인이 창종을 했고, 그 창종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계 불교 법왕청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체에 김건희를 비롯한 검사 나부랭이와 정치인들이 꾸준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심지어 청주에서 소 잡아서 소 껍질 벗겨서 하는 제사에도 김건희랑 윤석열이 연등을 달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좀 더 찾아서 뭔가 확실한 부분에 대한 그 취재가 뒷받침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어제 내용은 약간 9시 내 고향 같은 느낌. 네. 아, 6시 내 고향이 아니고 9시 내 고향. 9시에 시작했으니까. 9시. 조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최 PD가 돌아다니면서 그 주민들을 만나고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알맹이라든지 취재 방향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앞으로도 후속 취재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 제보를 통해 가지고 이 전두환 비자금 찾기는 꾸준히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 그 교수님이 우희종 교수님이 저희하고 같은 견해 말씀하셨죠. 이게 비자금으로 해서 돈이 들어간 것보다도 이 단체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 비자금이 있으면 분명히 명동 사채시장 안에 숨어 있을 거고요. 왜? 원래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이었으니까. 그 노태우처럼 무슨 10,000원짜리 국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채권으로 갖고 운영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명동시장 안에서 환급되는 과정 중에 이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는 검찰 세력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전두환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어떤 이명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돈들의 비자금들의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채 시장을 안 거칠 수 없는 거고 검찰을 끼지 않고서는 이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이게 결국은 거대한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그룹 안에 잠정적으로 합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뿌리가 결국은 전두환도 파봤더니 또 검사고 또 볼케이노고 또 조나묵이고 또 박영순의 한동훈이네 이런 방향으로 이거를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방송은 아쉬웠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예습 방송 지난주 올렸던 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